11번째 노트에서 살펴볼 패턴은 두 종류입니다. 어댑터 패턴하고 파사드 패턴입니다. 어댑터 패턴은 내가 얘를 쓰고 싶은데 얘가 제공하는 메소드의 이름이나 매개 변수가 내가 원래 쓰려고 하는 거하고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을 때 활용하는 게 어댑터 패턴입니다. 물론 내가 얘를 쓰기 위해서 그 클래스를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종종 내가 사용해야 되는 클래스를 내가 직접 수정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어댑터 패턴입니다. 어댑터 패턴을 통해서 얘를 어댑터로 만들어 주면은 다른 애들과 마찬가지로 다양성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댑터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파사드 패턴은 내가 사용해야 되는 어떤 클래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클래스들이 제공한 메소드도 매우 다양해요. 근데 그런 모든 그 클래스들에 있는 자세한 것들을 꼭 내가 사용할 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파사드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얘네들은 하나도 모르고 파사드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다 얻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는 안 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을 하는데 어떤 어레이 리스트라는 걸 써야 돼요. 강의를 할 때. 근데 어레이 리스트에 제공하는 모든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써야 돼. 근데 걔네들이 제공하는 모든 메소드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꼭 필요한 애들만 뽑아가지고 쓰게끔 파사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들은 얘네들을 쓰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레이 리스트나 이런 애들을 쓰는 게 아니라 파사드를 통해서 쉽게 내가 필요한 기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파사드입니다. 그래서 이 파사드는 프랑스 말이고요. 건물의 정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부적으로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써야 되는데 그것들을 자세히 모르고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하나의 어떤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파사드입니다. 별거 실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댑터 패턴부터 설명드리면 어댑터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개념이죠. 그렇죠? 늘 쓰잖아요. 안 맞아. 안 맞으면은 어댑터를 통해서 쓰죠. 이런 건 많이 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죠? USB 뭐 C 타입 뭐 무슨 타입 뭐 많잖아요. 지금은 거의 다 하나로 통일되려고 하는데 애플이 잘 안 도와주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하나로 지금 막 유럽에서는 강제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요즘 우리 쓰는 타입이 뭐라 그러지? 그 C 타입? 예. C 타입으로 다 통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은 아직도 아이폰이나 이런 건 요번에 새로 나온 것도 다 아직도 라이트닝 쓰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댑터라는 건 많이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이 어댑터에는 어댑티가 있고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써야 되는 거야. 얘를 써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요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껴서 얘가 얘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어댑터를 만듭니다. 즉 기존 클래스와 벤더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는 거지. 내가 얘를 부르고 싶으면 얘를 바꿀 수도 있고 얘를 바꿀 수 있는데 둘 다 안 바꾸고 어댑터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쓰면은 이제 얘도 수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댑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재에 나온 그 내용인데 어떤 회사에서 응용을 개발하고 있고 유사한 응용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회사가 B가 있어요. 그래서 두 회사의 응용을 연계해 가지고 더 큰 기능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A가 어떤 만들었던 그 코드들하고 B가 만들었던 코드들이 안 맞겠죠. 서로 사전에 약속하고 뭐 서명들, 메소드 이름들을 다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A 코드와 B 코드를 연동시켜야 되는데 B 회사부터 받은 코드를 수정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번거로울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내 코드를 수정하는 거예요. A 회사가. 근데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죠. 내 코드를 또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이런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은 중간 매개체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B도 안 바꾸고 A도 안 바꾸고 A가 B와 연동하기 위한 중간 코드를 만들어서 중간 코드를 통해서 B를 쓰게끔 만드는 거고, 만약 A가 좀 더 갑이면 B한테 네 코드 줄 때 우리는 이렇게 써야 되니까 어댑터까지 만들어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댑터까지 얘네는 만들어서 주는 거죠. 자기 코드 수정하지 않고 이쪽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A 회사가 원하는 형태로 쓸 수 있게끔 어댑터까지 만들어서 B가 납품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쓰는 거고, 실제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재는 오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리가 또 나오는데, 오리는 메소드가 crack하고 fly가 있어요. fly 두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이 오리 리모컨으로 칠면조도 조작하고 싶은 거예요. 칠면조도 오리 리모컨으로. 근데 오리 리모컨으로 칠면조를 조작하려 했더니 이름이 안 맞죠. 그리고 행동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름은 같으더라도 행동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칠면조가 오리처럼 행동하게끔 해주는 어댑터를 만들면 이제 칠면조를 오리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어댑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객체 어댑터라고 그래요. 객체. 근데 어댑터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객체 어댑터, 클래스 어댑터 두 종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제시된 이 형태는 이제 그 객체 어댑터입니다. 그래서 객체 어댑터는 어댑티를 멤버 변수로 유지해요. 어댑티를. 얘가 어댑티가 되는 거죠. 얘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위한 어댑터를 만들어서 오리 리모컨으로 칠면조를 조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리가 칠면조가 여기에 멤버 변수로 들어가는 거고, 실제 조작할 그 칠면조를 생성자에서 주입해 줍니다. 주입해 주고요. 그러면 오리 인터페이스는 꽥꽥 하고 플라이가 있으니까 얘를 통해서 얘를 조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단순한 패스로 이름만 바꿔주는 형태의 코드가 이 어댑터에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얘는 꽥으로 부르고 싶은데 얘는 고불이야. 그러면 꽥이 부르면 얘 유지하고 있는 애의 고불을 부르면 되겠죠. 이게 이제 어댑터에서 많이 나타나는 코드입니다. 근데 어댑터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제가 여기 있는데, 이 예제는 뭐냐면은 오리는 잘 날죠. 칠면조는 잘 못 날아요. 그래서 플라이를 시키면 오리만큼 날아가기 위해서는 5번을 날라야 돼. 그래서 5번 반복하게끔 코드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댑터를 해주면서 좀 더 동작이 비슷하게, 아니면 뭔가 부가적으로 일들을 어댑터가 복잡하게 해줘야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안 나타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얘네들은 둘 다 뭐가 없어요? 매개 변수가 없죠. 근데 얘는 매개 변수가 있고 쟤도 매개 변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 타입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바꿔주는 형태의 코드가 또 여기 들어가야 돼요. 매개 변수를 일치시켜줘야 되니까 이쪽에서 오리 리모컨에서 기대하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매개 변수가 있으면 그 매개 변수 형태를 받아서
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터키에 맞게끔 바꿔주는 그런 코드도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예제를 심플리하기 위해서 얘가 인터페이스고 얘도 인터페이스로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얘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얘가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클래스이다. 그러면 이렇게 extends doc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과 해제를 그러니까 isA와 해제를 동시에 쓰고 있게 되는 거죠. 그 우리 데코레이터 패턴처럼. 근데 장식 패턴과 비교해 보면 장식 패턴도 hasA와 useA를 동시에 쓰는 패턴이죠. 그런 측면에선 비슷해요. 그리고 실제 그 패턴을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객체지향에서 사용하는 형태는 뭐 제한적이에요. 상속 아니면 포함 관계 뭐 몇 가지 없으니까 형태만 보면 비슷비슷한 패턴들이 많아요. 근데 장식 패턴의 목적과 어댑터 패턴의 목적은 전혀 다른 거죠. 장식은 뭔가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거고 어댑터 패턴은 인터페이스가 다른 걸 맞춰주는 거예요. 즉 얘는 어댑터는 인터페이스를 바꿔줘야 되는데 장식 패턴은 안 바꿔요. 원래 그대로 가죠. 오리를 장식해도 오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칠면조를 오리로 장식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른 거고 또 두 인터페이스의 공개 매수수가 일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칠면조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메소드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오리는 두 개만 있어. 그럼 뭐만 만들면 돼, 어댑터에서는. 나머지는 신경 안 쓰고 두 개만 만들어주면 되죠. 얘가 중요한 거지. 어댑터에서는 요 인터페이스가 타겟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유지하는 객체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지는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걔들 활용할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매수가 여러 개 있는데 얘 하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개를 막 조합해가지고 기능을 만들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어댑터입니다. 어댑터 패턴, 어댑터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어댑티를 디커플링 해준다. 실제 클라이언트가 얘를 사용하지만 얘는 얘 의존하지 않고 얘만 알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수정 않고 얘도 수정하지 않고 얘를 통해서 서로 연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댑터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댑터 패턴은 한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인터페이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댑터는 서로 상호작용하기 힘든 애들을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어댑터 패턴입니다. 여기에 보여져 있는 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객체 어댑터 형태가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과 준비된 것의 차이를 없애주는 것이 어댑터 패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댑터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객체 어댑터, 클래스 어댑터 두 종류예요. 클래스 어댑터, 객체 어댑터는 그 어댑터가 hasA로 유지를 해요. hasA로. 객체 어댑터는 어댑터가 유지한다.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데 클래스 어댑터는 객체를 유지하지 않고 해당 클래스를 T 클래스를 상속받아가지고 어댑터를 만들게 됩니다. extends turkey 이렇게 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구현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할 수는 있어요. 그냥 물려받은 거를 쓰니까 약간 더 간결해질 수는 있죠. 그리고 객체는 몇 개가 되나? 객체 어댑터에서는 객체 수가 몇 개가 되죠? 늘 두 개가 존재해요. 어댑티 객체랑 어댑터 객체. 근데 이 클래스 어댑터에서는 어떻게 돼? 객체가 하나만 있는 거죠. 어댑터가 어댑티 자체죠. 어댑티 자체죠.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어댑터를 통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 만들 때부터 터키로 만들지 않고 터키 어댑터로 터키를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게 클래스 어댑터의 차이예요. 그런데 클래스 어댑터는 상속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리도 클래스예요. 인터페이스가 아니면. 그럼 이게 가능해요? 자바에서? 자바에서는 가능 안 합니다. 왜? 자바에서는 단일 상속밖에 안 되죠. 근데 클래스 어댑터는 보통 타겟도 상속받고 어댑티도 상속받아야 돼요. 두 개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다중상속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C++나 아니면 파이썬 같은 데는 클래스 어댑터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자바는 타겟이 클래스이면 클래스 어댑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어댑터하고 객체 어댑터를 비교해 보면 객체 어댑터가 가지고 있는 이점은 요번에 중간시험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객체 어댑터는 특정한 예를 들면 터키가 있고 터키에 또 밑에 뭐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어댑터를 따로 안 만들어도 돼. 얘만 터키에 있는 상위 애들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통해서 얘도 유지할 수 있고 얘도 유지할 수 있고 얘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객체 어댑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어댑티의 후손들을 모두 유지할 수가 있고 그 후손 객체들 어떤 종류의 후손들이든지 다 어댑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댑터를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상속을 하게 되면 각각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얘를 어댑터 해주는 어댑터, 얘를 어댑터 해주는 어댑터. 그래서 클래스 어댑터는 종류가 많아지면은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제 객체 어댑터는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 하나 갖고 어댑티를 중심으로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다 어댑터로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객체 어댑터는 그런 이점이 있고 그 이점이 필요한 데서는 클래스 어댑터가 아니라 객체 어댑터를 써야 될 거고 또 언어에 따라서는 자바 같은 데서는 클래스 어댑터로 구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언어 측면에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언어에서 제공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 자바 같은 데서는 주로 객체 어댑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불가피한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클래스 어댑터는 어댑티 객체 자체를 어댑터로 생성해서 사용하는 거고 객체 어댑터는 만들어져 있는 특정 객체를 어댑터에 주입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니까 객체 수는 얘는 2개, 얘는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유리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렇게 상속, 슈퍼 이렇게 부르는 게 요거보다는 좀 더 쉽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게 쉬운 건지 뭐 큰 차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경우에는 아까 깨깨 고불 그냥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요 이름을 부르면 요 이름으로 호출하도록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형태가 많을 수 있는데, 어떨 경우에는 어댑터가 세야 될 일이 되게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건 아까 단순하게 뭐 그 포르프로 5번 하게끔 만든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많은 일들을 어댑터가 구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터 클래스는 항상 하나의 클래스만 포장하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객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뭔가 어댑터를 만들어서 내가 그 객체들을 하나의 어떤 리모컨으로 사용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뒤에 살펴보는 파사드 패턴과 유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댑터에서 두 방향 어댑터, 만능 어댑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객체 어댑터의 경우에 돌아가서 객체 어댑터 보면 얘는 터키 어댑터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러면 이 어댑터는 뭘로 처리할 수 있냐면은 오리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가 유지하는 실제 객체는 뭐예요? 칠면조죠. 그렇지만 칠면조 리모컨으로는 얘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터키 리모컨으로는 얘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클래스 어댑터가 되면 이 객체는 터키 리모컨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오리 리모컨으로도 처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타입으로도 처리할 수도 있고 원객체 리모컨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 양방향 어댑터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 클래스 어댑터는 기본적으로 양방향 어댑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중상속 받으니까. 근데 실제 C++에서 클래스 어댑터를 만들 때 양방향 어댑터로 잘 안 만들어요. 그건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클래스 어댑터로 가면 기본적으로 양방향 어댑터가 되기 쉽다라는 건데, 양방향 어댑터로 쓴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기서 얘를 오리 리모컨이 아니라 칠면조 리모컨으로 썼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죠? 칠면조 리모컨으로 플라이 부르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요만큼 가야 되는데 저만큼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댑팅을 해놨기 때문에 오리에 맞게끔 바꿔놨기 때문에 칠면조 리모컨으로 쓰게 되면은 칠면조 성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리 성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방향 어댑터가 된다고 해서 그걸 양쪽 리모컨을 쓰다 보면은 어댑터 대인 쪽으로는 맞지만 원객체 쪽으로 보면은 기대하는 행동하고는 잘 안 맞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또 양방향 어댑터 쓸 때는 주의해야 돼요. 이런 것처럼. 원래 플라이는 플라이 한 번만 불러줘야지 정상인 거죠. 터키 리모컨을 쓰면.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그 클래스 어댑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양방향을 제공하지만 그 양방향으로 쓸 때 그 어댑티 리모컨으로 쓸 때는 원하는 생각하고 원하는 기대했던 거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방향이 아니라 만능 어댑터라는 게 있는데 얘는 여러 개를 어댑팅 해주는 거죠. 그러면
객체 어댑터이면 이제 뭐 implements, dog, 칠면조를 또 치킨 뭐 이렇게 수원 뭐 이런 식으로 칠면조를 오리 리모컨으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닭 리모컨으로도 쓰고 뭐 백조 리모컨으로도 쓸 수 있게끔 우리가 만능은 아니지만 여러 그 어댑터를 하나에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만능 리모컨이라고 만능 어댑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언어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플러그 가는 어댑터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댑터가 어댑티를 몰라도 되는 어댑터. 이게 플러그는 그냥 어댑티를 하나 그냥 꽂으면 거기에 맞게끔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댑터가 다양한 종류의 어댑티를 처리할 수 있으면 플러그 가는 어댑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언어의 특성에 따라 구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자바는 그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동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 리플렉션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어댑터로 여기다가 꽂아주면 이제 강아지를 꽂고 강아지를 꽂을 때 요 후 함수를 부를 때 뭘 부르야 되면 요 함수를 부르게끔 하는 거예요. 강아지 꽂으면서 바크, 캣 꽂으면서 뮤, 프로그 꽂으면서 크록 하면은 얘를 시뮬레이트 하면은 요 후를 시뮬레이션에서 후를 부르게 되면은 강아지는 바크 메소드가 실행될 거고 캣은 뮤 메소드가 실행될 거고 프로그는 크록 메소드가 실행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그인 해줄 때 요 메소드는 요 이름, 요 메소드는 요 이름을 지정해 놓고 되면은 그냥 다 동작하게끔 되는 거죠. 이게 플러그 가능 어댑터입니다. 근데 이런 걸 만들려면은 이제 이런 동적 언어 그 기능이 있어야 좀 만들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필요하면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리팩토링으로 인터페이스가 조금 서로 다른 걸 다양성을 활용해서 쓰고 싶어. 그러니까 A 객체도 쓰고 B 객체도 똑같은 리모컨으로 조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A도 수정 안 하고 B도 수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인터페이스를 이 경우에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요 예제는 A와 A로 C를 A는 수정됐죠. 얘 인터페이스를 만약에 얘가 원래도 있었으면 그냥 얘를 요 B도 얘를 구현하게끔 어댑터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실제 만약 A도 B도 수정하기 싫어. 그러면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이 인터페이스로 어댑팅 해주는 A를 위한 어댑터 만들고 B를 위한 어댑터를 만들면 A 객체와 B 객체를 C 리모컨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클래스들이 있는데 서로 원래 안 물려 있어요. 그래서 공통 리모컨으로 처리를 못하는 애들인데 얘를 묶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묶을 때 항상 우리가 그 거시기하게 생각하는 게 기존 애들을 수정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OCP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이제 얘를 위한 어댑터, 얘를 위한 어댑터를 만들어서 똑같은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어댑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의 리모컨으로 원래 못 처리하던 두 서로 다른 애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예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름이 잘못됐네. 요약 정보를 여기가 summary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 종류의 어떤 책, 서적, 논문, 보고서, 특허 뭐 여러 종류의 어떤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들의 요약 정보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래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서머리에서 필요한 건 이런 정보들입니다. 그러면 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요게 다 어댑터들이에요. 어댑터들을 만드는 거예요. 어댑터들을 만들어서 모든 종류의 내가 필요한 애들에 대한 어댑터를 만들어서 하나의 리모컨을 가지고 다 서적에 대한 요약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논문에 대한 요약 정보, 보고서에 대한 요약 정보, 뭐 특허에 대한 요약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서로 하나 리모컨으로 처리를 못하던 애들이 있는데 처리하고 싶어. 그러면 그 리모컨을 내가 만들고 그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게끔 그 애들에 대한 뭘 만들어주면 돼요? 어댑터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 리모컨으로 처리 못하던 애들을 하나의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댑터 관련된 리팩토링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너무 하나의 어댑터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어댑터를 조금 두 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건 뭐 별거 아닌데 하여튼 그런 리팩토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댑터 패턴을 요약해 보면은 다른 말로 래퍼라 그래요. 래퍼. 래퍼. 근데 이 래퍼라는 용어는 이제 자바에서는 원시 타입을 객체로 포장해 줄 때 사용되는 클래스를 래퍼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걔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거의 혼동하지 마시고요. 기존 클래스를 사용하고 싶은데 클래스가 제공한 인터페이스가 기대하는 인터페이스가 다른 경우, 근데 걔를 수정하기 싫어. 그럴 때 이제 어댑터를 쓰는 거예요. 객체가 어떤 공통 인터페이스 가지고 있지 않은 클래스와 상호작용하고 싶을 때 얘네들을 수정하지 않고 얘네들을 위한 어댑터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목표에 대한 어댑터를 만들어서 공통 리모컨으로 여러 애들을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기존 여러 하이 클래스가 제공하고 있지 않은 어떤 공통 기능을 추가하고 싶지만 이 기능을 상위 클래스에 추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체 어댑터를 만들어서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되게 장식 패턴과 조금 유사하게 되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어댑터 패턴을 만들 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은, 어댑티가 제공하는 연산의 수준을 봐야 돼. 수준을 보고 그 수준에 따라서는 어댑터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준비 단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예제를 통해서 나타난 것도 있고 안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은 그냥 이름만 변경, 복잡한 코드 추가가 필요한 게 있고, 그리고 매개 변수 변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어댑터를 만들 때 이름만 바꿔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름만 바꿔줘서 안 되고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는가? 매개 변수는 일치된가?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의 타입을 일치되도록 바꿔줘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어댑터가 해야 되는데, 내가 만든 어댑터가 어느 정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C++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면, C++는 보통 이렇게 이제 목표는 퍼블릭으로 상속하고 어댑티는 프라이빗으로 상속받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양방향 어댑터가 안 되는 거죠. 터키로는 얘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C++에서 객체 클래스 어댑터를 구현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 양방향 어댑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리를 위해서만 쓰게끔 우리가 구현할 때는 이쪽 애를 프라이빗으로 상속을 받아요. 물론 C++에서도 이런 식으로 객체 어댑터로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다형성을 이용해서 얘 자식들도 유지할 거면 이렇게 유지하면 안 되고 포인터로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도 내가 어떤 이제 터키를 그러니까 한 종류만 있는 건지 아니면 터키의 자식들이 여러 개 있어서 그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지에 따라서는 얘는 이제 이렇게 값 타입이 아니라 포인터 타입이 될 수 있죠. 얘는 파이썬에서는 뭐 이렇게 다중상속할 수 있고 다중상속 이거 뭐냐? 얘가 객체 어댑터고 얘가 클래스 어댑터인데, 얘가 객체 어댑터인데 객체 어댑터 그렇죠? 객체 어댑터죠. 근데 이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이썬에서는 여기에 오리가 없어도 되죠. 얘도 없어도 돼. 얘는 있어야 되겠구나. 터키는 있어야 되겠구나. 여기 오리가 없어도 이렇게 만들면은 오리가 기대하는데 던졌는데 깨깨 메소드가 있고 플라이 메소드가 있으면 문제없이 처리가 되는 거죠. 오리 타입이니까 파이썬은. 그래서 파이썬은 이 오리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그 목표 타겟 인터페이스를 타겟 클래스를 상속받지 않아도 얘네들을 어댑터로 쓸 수 있습니다. 이름만 맞춰주면 되니까. 시간이 이제 쉬는 시간쯤 됐는데 쉬지 말고 금방 끝낼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사드를 설명드릴게요. 금방 설명드려요. 그래서 파사드는 복잡한 시스템이 있을 때 이 복잡한 시스템을 내가 개별적으로 다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한 파사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을 쓰려면 얘네들 써야 되는 애들이 다 필요한 애들을 직접 접근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파사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직접 얘네들을 접근하지 않고 파사드를 통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파사드예요. 근데 파사드를 하나만 만들 필요는 없는 거고 여러 종류를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각각 필요에 맞게끔 파사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여러 애들을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얘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원하는 것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파사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 홈시어터 앱에는 여러 개의 객체들이 존재하는데 내가 얘네들을 다 직접 제어하는 게 아니라 요 하나 홈시어터 파사드를
이용해가지고 나는 요것만 호출하는 거지. 요 6개 메소드만 갖고 이 전체를 쓰는 거예요. 얘 세부적인 동작 내용은 얘는 알지만 나는 몰라도 되는 거지. 나는 뭐만 부르면 돼. 요 6개의 메소드만 필요할 때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그게 파사드입니다. 그래서 파사드는 서브 시스템의 일련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의존 관계가 내가 여러 클래스를 의존해야 됐는데 이제는 뭐야? 하나만 의존하면 되지. 나는 파사드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르고.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에서 세부적인 애들에 대한 의존 관계가 많이 있을 때 그 의존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도 우리가 파사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파사드를 또 이 서브 시스템이 하나 있을 때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고 여러 종류를 만들어서 그 종류들 중에 각 클라이언트가 자기한테 맞는 파사드를 골라서 사용하게끔 하면 됩니다. 이 파사드 패턴을 사용하면 하이 레벨 객체에 대한 적분이 봉쇄되는 건가? 봉쇄를 꼭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직접 쓰고 싶으면 직접 써도 되고 파사드를 통해서 쓰려고 하면 파사드 통해서 쓸 수 있고요. 그거는 선택적인 상황이고 뭐 물론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서브 시스템을 아예 클라이언트들은 접근 못하게 막고 항상 파사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사드도 어댑터 마찬가지로 단순 패스로는 아닌가? 그렇지 않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기능에 따라서. 아까 같이 이 6개의 메소드는 상당히 복잡한 여러 애들을 불러다 써야 돼요. 영화를 보려면 팝콘도 튀겨야 되겠고 뭐 스크린도 내려야 되겠고 복잡해요. 그래서 그 복잡한 거를 파사드가 알아서 대신 해주는 거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각 서브 시스템은 하나의 파사드만을 가지는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에 맞는 파사드를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답터와 파사드는 비슷하지 않냐? 뭐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근데 보통 아답터는 하나의 어댑티를 뭔가 인터페이스를 맞춰주는 형태가 되겠고, 파사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애들을 상호작용해야 되겠고, 패스루보다는 좀 더 복잡한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댑터는 패스루가 또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터는 인터페이스를 바꿔주기 위한 것이고, 파사드는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준 거예요. 인터페이스가 맞지 않는 것을 맞춰주는 게 어댑터고, 파사드는 인터페이스가 맞지 않아서 쓴다기보다는 불편해서, 너무 복잡해서,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쉽게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하는 게 파사드입니다. 그래서 이 파사드와 관련된 그 객체 지향 원리에는 뭐가 있냐면 Principle of Least Knowledge가 있고 최소 지식 원리. 뭐 내가 알아야 되는 거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고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적어진다는 거는 한 클래스가 의존하는 다른 클래스의 수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또 이 최소 지식 원리하고 또 관련된 게 그 드메트리 법칙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뭐 이거는 설계 원리 때 다 설명된 내용이니까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 중간 시험에 그 헐리우드 원리를 쓴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다 DRP 썼더라고.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는 내가 안 부르는 거고 내가 호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만들어 놓으면은 그쪽에서 프레임워크에서 필요할 때 부르는 거잖아요. 그거랑 가장 밀접한 설계 원리는 헐리우드 원리였는데
헐리우드 원리를 쓴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파사드 패턴을 요약하면은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단순화된 인터페이스 제공할 때 이제 파사드를 쓸 수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클래스 간의 의존성이 강할 때 그 의존성을 없애주기 위해서 파사드를 중간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 서브 시스템이 있을 때 각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서비스의 접근을 단순화해 줄 필요도 있어요. 레이어드 된 시스템이 있으면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층들마다 파사드를 둬가지고 얘가 이 층을 접근할 때는 직접 접근하지 않고 파사드 통해서 하고 얘가 얘를 접근할 때도 이렇게. 그래서 파사드를 이제 중간중간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 시스템에서도요. 구현 고려사항은 여러 개의 파사드가 하나 쓸 때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여러 개를 구현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이제 이 파사드 구현의 복잡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고 얘네들은 파사드는 매번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싱글톤으로 만들어서 누가 쓰든 하나의 객체를 통해서 서브 시스템을 접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장점. 파사드의 장점은 클라이언트는 복잡한 서브 시스템을 편리하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의존관계 수를 줄여준다. 단점은 파사드 자체는 너무 많은 객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 애들이 다대다 관계를 이렇게 바꿔준 거니까. 그래서 이 단점은 불가피한 거고요. 얘를 얻기 위해서 얘는 불가피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클라이언트들은 원래 클라이언트들이 이 클라이언트도 10개와 의존하고 얘도 10개, 얘도 10개, 10개인데 이제는 각 클라이언트는 하나의 파사드하고만 의존관계를 맺고 파사드는 10개하고 맺는 그런 방식이 되니까 전체적인 의존관계 측면에서는 이제 더 효과적인 이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댑터하고 파사드 두 개의 패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